지금 윤석열이가 표가 2030에서 빠진다니까 2030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윤석열이 하나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대만의 차이잉원이 지금 국민투표 4건을 붙였는데 애초에 4건 전부 차이잉원한테 불리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쟁점인 미국산 돼지 수입 금지안은 반대가 찬성보다 20만 표 많았어요. 그래서 차이잉원이 미국산 돼지를 수입하겠다니까 국민당과 중국이 대만 국민의 희생, 건강희생, 즉 미국산 돼지에 락토파민이라는 물질을 먹인 돼지를 수입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반대를 더 많이 선택해서 차이잉원을 도와줬습니다. 20만 표. 또 원전의 상업발전 개시안은 반대가 52.3, 찬성이 48.7로 또 차이잉원이 이겼고요. 그리고 타오유안이라는 산호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시설 이전안이 반대가 51.1, 찬성 47.9로 자, 이것도 지금 정권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또 국민투표일을 대선일과 연계시키자는 것도 지금 반대가 50.8이 나왔어요. 찬성이 4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안이 전부 다 거부돼서 차이잉원이 중간평가에서 승리를 했는데, 애초에 차이잉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어요. 자, 여기에서 윤석열이 하나 배워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저런 선택을 갖다가 했다는 거. 만약에 저게 차이잉원이 국민투표에서 패배를 했다면, 한두 개라도 졌다 하더라도요, 차이잉원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이 투표에서 승리하는 데는 자신의 그 소신을 믿고 국민을 믿으면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근데 윤석열을 지금 바라보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들어서 윤이 기득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런저런 식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또 그걸 번복하면서 또 다른 화근을 불러일으킨다. 지난번에 그 노동이사제를 처음에 150만원 최저임금 말실수로 또 노조 비위 맞춘다고 찬성했다. 또 기업에 가서는 기업에 대한 다른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또 이쪽 저쪽에 비위 맞춰주는 그런 떡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파 기득권에 휩쓸려 다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임종인이가 내각제를 갖다가 효율적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하고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 대목에서 김종인에게 저런 인터뷰를 왜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작정을 하고 한겨레 신문이 끌어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겨레 신문이 저런 거를 끌어낼 때는요, 왜 저런 걸 유도해냈을까요? 보수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김종인의 저런 인터뷰를 끌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한해서 지 발등을 지가 찍어서 지 권력을 지가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사실상 껍데기 대통령이다. 지 권한을 지가 줄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 내각제로 대통령 통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꼭 대선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김종인이가 지금 한마디로 윤석열 사과가 부족하다면 겸의 순응을 하겠다. 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종인은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을 통제해서
윤석열 판에 기어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좀 지저분한 행태로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2030에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30대 장관론이니 디지털 플랫폼 정분이부터 그리고 뭐 그 주역이 30대가 돼야 되니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은 오늘 그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윤석열에게 조금 내지는 한 10% 정도 우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마다 늘을 띄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2030이 매우 휩쓸려 다니고 있다. 즉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재명이 아들 문제를 보고 이재명한테서 약간 물러섰다가 또 윤석열의 정책을 보고 기득권이라고 물러서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방역에 누가 더 잘 적응하겠느냐니 40.9가 이재명, 윤석열은 33.5, 자 안철수는 의사라고 12.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조사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국민의동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지는 지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의 지지율은 시간 문제지 이대로는 이재명이한테 따라잡힌다. 실제 김건희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윤석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아들 문제가 이재명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는 아니지만 당장 조금의 지지는 빠지게 했을 거라고 적극적인 반응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이 워낙 의혹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어떤 비리가 터져도 허지부지 만드는 재주가 윤석열보다는 뛰어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의혹보다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정치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그래서 오늘 조선에 보면 가족 리스크도 숨기려고 하면 필패다. 있는 대로 공개하고 사과해야 효과적이다. 상대가 싫어서 찍는다라고는 집권 못한다. 좋아서 찍는다를 늘리도록 하는 비전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면 윤석열을 좋아서 찍는다라고 하게 하는 요소를 본인이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윤석열의 선대위가 이준석이 김종인이 되면 이길 거라고 봤는데 이기기는커녕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서 심지어 선대위 회의에서 핵심 관계자들끼리 말싸움까지 나와서 이준석이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싸우는 일까지 생겼어요. 조 의원이 후보자 전원이다. 사과했으니 원내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니 이 대표가 윤핵관 이런 기사 대응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 조수진이 내가 왜 당신 지시를 받느냐, 나는 후보 지시만 받는다 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이가 내 지시를 안 받으면 무슨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책상 치면서 소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대위 안에도 이 조직이 통제되지 않고 거대한 맘모스 조직으로 아주 산만하게 조직이 퍼져 있고 수백 명의 정치인이 합류했지만은 윤석열한테 직언할 사람이 없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아는데도 말할 사람이 없고 윤 스스로가 오만한 사과 등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가 자꾸 하는 이야기가 권력구조론이나 민주통합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갈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꾸 지금 30대 문제를 하고 하니까 30대 페미니스트를 영입했어요. 이런 것이 윤석열의 근본적인 문제다. 계속 사람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뭘 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왜 2030이 윤석열에게 흔쾌히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핵심이
윤석열이 2030이 볼 때는 자기들 편에 들어서서 자기들 문제를 이해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윤석열 스스로가 못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나타나는 문제마다 어차피 서로가 비리천지고 서로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렇다면 윤석열이 각 계층마다 확실한 메시지, 계획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비리가 있고 엉망진창이라도 계획적인 메시지를 집요하게 던져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면 그것이 선거의 승리 요인이지, 그게 아니라 윤석열은 온 사방에서 사람 끌어들이고 기구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진짜 윤석열의 위기 본질이라는 겁니다. We are